안녕하세요. 애들리 포커스의 10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인공지능과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AI 사이언티스트입니다. 과학 연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이 혁신적인 기술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맞아요. AI가 논문을 읽고 실험을 설계하고 심지어 논문까지 작성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AI가 작성한 논문이 학술 워크숍에서 동료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정말 놀라운 발전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AI 사이언티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AI 사이언티스트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AI 사이언티스트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돕거나 대신할 수 있는 AI 시스템이에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계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심지어 논문까지 작성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디지털 과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기존의 AI는 계산이나 데이터 분석처럼 특정 작업만 도와줬다면 AI 사이언티스트는 연구 전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군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변화네요. 맞아요. 과거의 AI는 주로 과학자의 도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협력자나 심지어 독립적인 연구 주체로 발전하고 있어요. 마치 조수에서 동료 연구원으로 더 나아가 독립적인 과학자로 승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흥미롭네요. AI 사이언티스트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예를 들어 AI 사이언티스트는 수천 개의 과학 논문을 읽고 분석해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안할 수 있어요. 또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을 만한 약물을 예측하고 실제로 그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을 설계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해 학술지에 제출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정말 과학자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군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네, 현재 여러 연구기관과 기업에서 AI 사이언티스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구글의 AI 공동과학자, AI 코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이 시스템은 여러 개의 특화된 AI들이 팀을 이루어 마치 연구팀처럼 함께 일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한 AI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다른 AI는 그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또 다른 AI는 실험을 계획하는 식이죠. 마치 실제 연구팀처럼 각자 역할을 맡아 협력하는 모델이군요.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나요? 이 시스템은 의학 분야에서 꽤 인상적인 성과를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 기존의 다른 질병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이 백혈병 치료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제 실험실에서 이를 검증했더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죠. 그건 정말 실용적인 발견이네요. 다른 시스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시스템으로는 사카너 AI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AI 사이언티스트가 있어요. 이 시스템의 최신 버전인 버전2는 최근 머신러닝 학회의 워크숍에 논문을 제출했는데 놀랍게도 실제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과했어요. 정말요? AI가 쓴 논문이 실제 학술 심사를 통과했다고요? 그건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완전 AI 생성 동료 검토 통과 워크숍 논문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물론 아직 정규 학술지가 아닌 워크숍 수준이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죠. 그렇군요. 다른 AI 사이언티스트 시스템도 있나요? 네, 앨런 AI 연구소의 AI2에서 개발한 코드 사이언티스트라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 시스템은 특히 컴퓨터 과학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코드를 작성하고 실험을 실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AI 사이언티스트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개발 비용은 물론 많이 들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런 시스템이 일단 개발되면 논문 한 편을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매우 적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카너 AI의 경우 논문 한 편당 약 $15 정도의 비용만 들었다고 해요. $15요? 인간 연구자가 논문 한 편 쓰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시간, 리소스를 생각하면 정말 혁명적인 변화네요.
지금까지 다양한 AI 사이언티스트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과학 연구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AI 사이언티스트는 과학 연구의 모습을 여러 가지 면에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먼저, 연구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거예요. AI는 24시간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는데 인간 과학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AI는 몇 주 또는 몇 달 만에 수천 가지 후보 물질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연구 속도가 그렇게 빨라지면 과학의 발전도 그만큼 가속화되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로, 연구의 방식 자체가 바뀔 거예요. 지금까지 과학은 대체로 한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AI 사이언티스트는 수많은 가설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요. 마치 수천 명의 과학자가 함께 일하는 효과를 낼 수 있죠. 그러면 더 넓은 범위의 아이디어를 탐색할 수 있겠네요.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군요. 맞아요. 세 번째로, 과학 연구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거예요. 지금은 인류 대학이나 연구소, 대형 제약회사처럼 자원이 풍부한 곳에서만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만 AI 사이언티스트는 이 장벽을 낮출 수 있어요. 작은 대학이나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도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과학 연구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건 정말 긍정적인 변화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가 활성화될 거예요. 인간 과학자는 보통 한두 개 분야에 전문화되지만 AI는 물리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쉽게 통합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연구가 더 많아질 수 있죠. 흥미롭네요. 실제로 가장 혁신적인 발견들은 종종 서로 다른 분야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나오곤 하니까요. 지금까지 AI 사이언티스트의 장점과 가능성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런 기술이 직면한 문제나 한계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어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신뢰성이에요. AI가 생성한 연구 결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AI 사이언티스트 시스템은 제안한 실험의 거의 절반이 실패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인간 과학자도 실패를 하지만 그 비율이 꽤 높네요. 다른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AI의 블랙박스 문제예요. AI가 어떻게 특정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과학에서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이 중요한데 AI의 추론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발견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죠. 맞아요. 과학은 단순히 답을 아는 것보다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네, 그리고 편향의 문제도 있어요. AI는 학습한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인구 집단의 의료 데이터가 부족하면 그 집단에 대한 의학 연구가 부정확할 수 있죠.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문제도 중요해요. AI가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간 저자를 요구하고 있어서 AI 사이언티스트가 생성한 결과물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요. 저작권 문제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정말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또한 보안과 안전성 문제도 있어요. AI 사이언티스트가 생물학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병원체 연구와 같은 위험한 연구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떻게 이를 통제하고 관리할지도 중요한 과제죠. 그렇군요.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접근법이 필요할까요? 여러 측면의 접근이 필요해요. 기술적으로는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고, 법적으로는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지적재산권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윤리적 가이드라인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안전 표준 마련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해야 할 문제로군요. 네, 그래서 AI 사이언티스트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사회적, 법적, 윤리적 논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을 해결할 때 비로소 AI 사이언티스트의 잠재력을 안전하게 실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AI 사이언티스트는 정말 양날의 검 같은 기술이네요.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심각한 도전 과제도 있고요.
미래에는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할 것 같나요? 미래 전망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사카너 AI의 연구자들이 제시한 인공연구지능, Artificial Research Intelligence, ARI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인간 연구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해요. 그런 AI가 실제로 등장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글쎄요.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안에 과학의 100%가 바뀔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해요. 물론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 연구의 속도와 방식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인간 과학자의 역할은 어떻게 될까요? AI의 자리를 내주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인간 과학자의 역할이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인 방향 설정자, 가치 판단자, 그리고 AI 시스템의 감독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역할이 변화할 것 같은가요? 인간 과학자는 연구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윤리적 경계를 정하며 AI가 제안한 결과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또한 AI가 발견한 패턴의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는 일도 중요해질 거예요. AI는 데이터에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는 데는 여전히 인간의 통찰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결국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 같네요. 맞아요. 이런 협업을 증강된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패턴을 찾는 능력으로 인간을 지원하고, 인간은 창의적 도약, 윤리적 판단, 그리고 사회적 맥락 이해를 통해 AI를 보완하는 거죠. 서로의 강점을 결합해 더 나은 과학을 만드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영향이 큰 연구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맞아요. 특히 기후변화나 팬데믹 대응 같은 긴급한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데 AI 사이언티스트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창의성과 판단력, AI의 속도와 확장성이 결합하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궁금한 건 AI 사이언티스트가 실제로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인들에게는 의약품 개발 기간 단축, 새로운 소재 개발, 환경 문제 해결책 등이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신약 개발에는 평균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AI 사이언티스트의 도움으로 그 기간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면 더 많은 질병 치료제가 더 빨리 개발될 수 있겠죠. 지금까지 AI 사이언티스트에 대해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주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인사이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핵심 인사이트는 AI의 역할이 도구에서 파트너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계산기처럼 특정 작업을 도와주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함께 연구하는 동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런 변화는 과학자들의 일하는 방식도 크게 바꿀 것 같아요. 두 번째 인사이트는 과학적 발견의 민주화입니다. AI 사이언티스트는 연구 비용을 크게 줄이고 접근성을 높여 작은 대학이나 개발도상국의 연구자들도 첨단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지식이 더 평등하게 생산되고 공유될 수 있다는 거군요. 세 번째 인사이트는 AI 사이언티스트가 과학의 속도와 규모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 과학자는 하루에 읽을 수 있는 논문 수, 실행할 수 있는 실험 수의 한계가 있지만 AI는 그런 한계가 훨씬 적어요. 이는 과학적 진보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현대사회에서 그건 정말 큰 변화일 것 같아요. 특히 기후변화나 질병치료처럼 시급한 문제에서요. 네, 맞아요. 네 번째 인사이트는 AI 사이언티스트가 창의성과 혁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의성이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왔는데 AI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창의성 자체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죠. 그건 정말 철학적인 질문까지 불러일으키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인사이트는 AI 사이언티스트 시대의 책임감 있는 발전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강력한 기술이 인류와 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해 윤리적 지침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기술 발전이
인류와 지구에 도움이 되려면 책임감 있는 접근이 필수적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연구자, 정책 기반자, 기업, 일반 시민들 모두가 이 논의에 참여해야 해요. 기술은 중립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니까요.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대화였네요. 시청자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AI 사이언티스트의 개념과 현재 주요 프로젝트들, 그리고 이 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와 도전 과제, 미래 전망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AI 사이언티스트는 과학 연구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글의 AI 공동과학자, 사카너 AI의 AI 사이언티스트, AI2의 코드 사이언티스트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과 함께 신뢰성, 투명성, 편향, 저작권 등 다양한 도전 과제도 있음을 확인했고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AI 사이언티스트의 성공은 단순히 발견의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인간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발전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을 거예요.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오늘 예들리 포커스에서는 AI 사이언티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AI 관련 이슈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메들리 포커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저희에게 큰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